안녕하십니까? 정중앙선입니다. 이번 7차 변론기일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논리적인 척하다가 그 논리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들겨 맞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정청래는 헌재에서 주어진 의견 진술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엄의 조건은 헌법 제77조이랑 천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만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에 대한 경고성 그리고 짧은 계엄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경고성이라면 비상계엄 선포문에 옐로우 카드가 아닌 레드 카드보다 더 심한 야당과 국회에 대한 용어는 쓰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라고 표현했고 또 이게 야당을 지칭한 거라면 더 문제가 있을 텐데 국회 야당을 지칭한 걸로 보이는데요.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폐악제를 일삼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자 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게 국회에 대한 경고성과 어울리는 용어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줄탄핵, 예산폭도, 특검 이런 것을 예를 드는데요. 이 탄핵과 예산과 특검은 엄연한 대한민국 국가에서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 권한 행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국회를 척결의 대상, 반국가 집단,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국회를 인식했다면 이것이 과연 경고성이었을까? 라는 의구심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에 대해서 줄탄핵 말씀하시는데 국회에 있는 저로서는 늘 거부권이란 말로 돌려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무려 거부권은 역대 대통령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25차례 정도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말 경고성이었다라면 그냥 경고하면 될 것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는 엄연한 헌법 파괴 행위인 국회에 군대를 보내지 말았어야죠. 정부인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태연하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신원식 안보실장 등 많은 국무위원들이 이곳 헌법재판소와 국회 증인으로 지금 소환되고 있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고 내란죄로 중형을 받을 처지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늘의 별이라는 군장성들이 수십 명이 지금 수사받고 내란죄로 중형을 받을 처지에 있습니다. 이것을 대통령 단 한 사람의 지시, 명령에 의해서 수행한 사람들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인식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에 앞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오늘 또다시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국회 소추위원으로 법사위원장으로 간첩죄에 대해서 거대 야당이 막았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막은 적이 없습니다. 법안소위나 그리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러 가지 조정할 필요가 있고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청회 등 그런 수기 과정을 거치자라고 해서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지 야당이 결코 막았거나 이것이 간첩죄가 무산됐다거나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원 과정에서 나왔다시피 초급 간부에 대한 국방 예산은 정부의 편성권을 갖고 있는 편성을 자체를 하지 않은 걸 가지고 야당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참으로 비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나하나 팩트 체크도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또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상입니다. 대충 떠든 것을 요약해보자면 12.3 비상계엄은 불법이며 국회를 범죄자 속을 취급하는 것으로 봐서 계엄이 경고성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탄핵, 예산, 특검은 법률적으로 보장된 국회의 권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간첩법에 관하여 민주당은 막은 게 아니라 보류 중이라고 희대의 헛소리를 시전하였습니다. 법률 비전문가이자 법사위원장인 정청래의 발언이 끝나자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속 시원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추 위원장께서 이런 줄탄핵, 예산, 입법의 폭거가 국회의 권한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이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에서 만들어낸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어떤 본인들이 어떤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경비와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정말 아무 일도 없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간첩법과 뭐 이런 그게 뭐 심사숙고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위헌적인 법들, 국익의 핵심 국익을 침해하는 법들을 아주 일방적으로 신속하게 국회에서 그렇게 많이 통과시켜 놓고 왜 이 간첩법은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계속 심사숙고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률안 거부권은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레이건 대통령도 이미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수백 번씩 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그 전부터 계속됐지만 정족수가 채워져 가지고 5분밖에 안 한 국무회의라고 했는데 해제 국무회의는 1분밖에 안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간첩죄 개정 문제도 개정하기로 여야가 이미 합의를 다 해놓고 그 중국인 그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야당에서 보류한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법률 전문가인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 비전문가인 정청래를 논리로 압살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지만 오랜만에 속이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한편 정청래가 국회를 범죄자 소굴이라고 한 것을 뭐라 했는데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21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전과자들이 판을 치고 있으며 범죄자 소굴이 맞습니다. 당장의 법사위원장 정청래도 그렇고 이재명 당대표도 전과자죠. 범죄자 소굴이라고 한 대통령에게 뭐라 할 자격이 있습니까? 22대에도 역시나 범죄자가 가장 많이 포함된 더불어민주당 그 대표와 그 수하들 수준이 여실히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빠르게 복귀하여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을 국민이 할 수 있도록 전과자들은 국회의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도 같이 없애야 하고요.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